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자, 제가요 아침에 그 지인께서 보내준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참 이런 동영상이 퍼져나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적지 않게 놀람과 동시에 이를 좀 바로 잡아서 방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하기에는 일요일날 제가 녹화 방송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토요일 오후지만은 지금 불갑을 제가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과연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뒤로 뒷걸음질 치다가 허우적거리는 늪에 빠져서 마치 베네수엘라처럼, 아니면 아프리카의 그 어느 나라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부패가 돼서 국민들은 짐승만도 못한 그런 고통 속에 빠뜨릴 것인가. 매우 중요한 지금 갈림길에 이 나라가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이승만, 박정희 이런 대통령님들을 거치면서 이 나라가 기여하고 발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육군사관학교, 또 다른 하나는 경성제국대학부터 쭉 내려오고 있는 바로 서울대학교라는 곳입니다. 양 진영 다 우수한 두뇌들과 남다른 애국심이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죠. 물론 애국심으로 따지자라면 서울대학교보다야 육군사관학교가 훨씬 더 출중합니다만은, 임관 이후에 벌어지는 이 군인들의 부패는요, 서울대학교 나와서 사료값에 목매어 그 사료를 먹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소위 지식인이라는 것들과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현대사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을 융성 발전시킨 주된 인력들이 서울대 육사라고 하는 반면, 대한민국을 부패하고 그리고 후퇴시키고 썩어 빠지는 이런 부조화의 사회로 추락으로 떨어뜨리게 한 그 장본인들 역시 서울대학교와 육사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달 6월 3일이 되면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고, 그 며칠 앞서서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전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요, 부산이 저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산을 놓고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온 자들과 그 주변에 기생하는 자들의 정말 인지 부조화 속에서 펼쳐지는 갖은 가증스러운 거짓말, 비열하고 나약한 지식인들의 사료를 한 숟갈 더 먹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아주 추접스럽고 아주 간특하며 아주 용렬한 그와 같은 동영상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도 저도 역시 관악산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를 다녔어요. 4년 동안 다니면서 주변에 많은 훌륭한 선배, 후배, 동료들을 만나봤지만, 동시에 비겁하고 짜증스럽고 간특하며 비굴한 이와 같은 자들 모습도 대단히 많이 보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부산을 두고서 이곳을 무슨 해양 수도로 육성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전개되는 일을 보고 부산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부산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
법과 제도를 완비해 놓으며 동시에 산업은행의 본점을 이전한다든지 혹은 회사 법원을 유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내외 세계적인 해양 물류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부산으로 몰려 들어와야 됩니다.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모습의 변화가 지금 부산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산을 글로벌 허브 특별 도시로 만들고 또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이와 같은 일들은 반대하면서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실을 이전할 수 없으니까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지금 공약이라고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해수부의 공무원들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도 또 세종시에 별도로 상주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1점도 부산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득이 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부산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에 유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를 하면서 부산에 실익이 일체 없는 아무런 이득도 없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이전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분히 인기 영합을 하려는 얄팍한 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아무런 부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북극해 항로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자연자원들, 에너지자원들 이런 것을 가져다 써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라를 망국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이 매국노의 감언이설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이 국립서울대학교 시절입니다. 제가 다녔을 때도 그렇고 출연하고 있는 그 출연진의 한 사람도 국립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이야. 아마 저처럼 문과가 아니라 이과라서 시작은 아마 공과대학에서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석사 박사는 아마 문과 쪽에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입이, 혀가 아주 윤활유를 칠했는지 발달이 되어 있죠. 더군다나 그 사람은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시작하던 그 무렵에도 제발 좀 나를 좀 써주십시오 하고 와서 오매불망 애걸복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또 윤석열을 내란의 수계로 몰고 있는 그자들 옆에 가서 자리 하나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목을 빼고 그 앞에 아주 다소곳하게 앉아서 대통령님이란 얘기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아양을 떨고 있는 것을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북극항로 말만 들으면 우리가 남쪽으로 남진아 동진아에 지나서 싱가포르 옆에 말레카 해협 통과하고 인도양 거친 다음에 홍해 수에즈운하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기존의 해양로가 있죠. 지금 북극해를 가게 되면 거리가 3분의 1이 단축이 되고 아주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라고 현란하게 이 새치혀를 가지고 아주 그냥 정말로 듣기에도 소름 끼칠 만큼 아부를 떨고 아양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보고 우린 보통 내시다 혹은 십상시다 아니면 교원영색의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실제 제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987년입니다. 87년도 2월 14일 러시아의 쿠릴 열도, 캄차카 반도 있는 쪽이죠. 그 부근에서 컨테이너 선 하나가 침몰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한진 인천호라는 배인데 1150 TEU급의 그런 함선이었어요. 꽤나 큰 배였죠. 그런데 이 배가 왜 침몰했는지 아십니까? 지구에 자전 때문에 생겨나는 힘이 있죠. 바로 전향력입니다. 북반부에서는요,
바로 던지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돌아가죠. 그걸 보통 우리가 코리올리의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북위 65도 70도를 넘어서던 고위도 지역에서는요, 지구 자전의 속도가 이 적도 부근보다는 훨씬 더 빨라집니다. 때문에 늘 강풍이 불고 늘 비바람이나 이런 자연 환경이 굉장히 악천후가 많은 지역이 바로 이 고위도 지역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와 같은 강하고 강한 강풍이 부는 데다가 특히나 북극해 지역에서는 얼음들이 떠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음은요, 눈에 보이는 거는 자그마하지만 우리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잖아요. 그 밑에는 그 보여지는 얼음보다 뭐 100배, 200배 넘는 그런 얼음 덩어리들이 수면 하에 있습니다. 자, 북극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해도. 수십 미터 환경은 어떻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암초는 어떻게 있고 어떤 형태의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통 해도를 작성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 북극해 내부 지방에서의 해도는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긴급 상황, 위기 상황 돌발 시에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인간들이 거주하고 있는 항구, 여러 가지 배를 수리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이 있는 항구나 피신처, 이런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북극해 주변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두꺼운 철판으로 만들어지고 가스를 싣고 다니는 쇠빙 LNG 선과는 사뭇 그 형체가 다릅니다. 자, 25노트 이상의 고속으로 이 컨테이너선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는 수십 층의 건물 빌딩처럼 컨테이너를 싣고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북극해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강한 바람을 만나게 될 경우에 이 컨테이너들이요, 마치 추풍 낙엽처럼 날아갑니다. 마치 크리넥스 휴지가 바람에 둥실둥실 떠서 날아가는 것처럼, 나뭇잎처럼 이 컨테이너 40피트짜리 몇 톤, 몇십 톤씩 되는 물건을 적재한 이런 컨테이너가요, 그냥 가벼운 휴지 조각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자, 이런 선박이 그 한두 개가 아닌 수만 수십만 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북극해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건너간다. 이론적으로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야, 바로 저거야. 저렇게 하면은 운송 구간을 3분의 1 정도 줄여서 경비도 줄고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빨리 갈 수 있고,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 한 5조, 일석육조 정도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현장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의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북극해 내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바다에서 배를 몰아본 경험도 없는 무식한 자들의 공상,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이 북극해 항로를 개척을 한다? 그러면서 뭐 부산을 중심 허브 도시로 만든다?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이런 꿈을 꾸면서 부산시를 위한 글로벌 허브 특별 도시로 만드는 이런 법 제정도 안 하고 또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반대하는 이런 자들이 과연 무슨 헛꿈을 꾸고 북극해 항로를 개척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미국 친구들이 보기보다 꽤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우리 미국 친구들하고 사무실도 방문하고 또 얘기를 서로 오고 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전략가들, 미국의 정말 소수의 그 엘리트들은요,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 원마켓을 만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크게 내니까 목이 마르네. 이거
디클린 에너지라는 거거든요. 디클린 에너지. 요거를 좀 한 모금 마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제가 북극해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의 전략가들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 전략가들이나 미국의 그 엘리트들이 몰라서 지금 이 북극해를 통과한 이걸 안 하는지 아십니까? 현실적으로 자연 지리적인 환경 속에서 이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이 바로 절대 조물주의 섭리를 어긋나고자 하면요. 꼭 사고 나게 되는 게 이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이 세계 물류의 시작점이 되고 종착점이 되고 월드와이드 원 마켓의 핵심 도시로 성장하려면 조건이 있죠. 바로 베링해 밑을요. 철도와 도로로 해저 터널을 뚫는 일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광교회죠. 표준교회보다 폭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합의를 해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베링해를 통과하는 철도, 도로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표준 궤도로 설정된 철로가 놓여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철도가 러시아 땅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다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전에 어떤 무식한 자가 대통령을 하면서 떠들던 얘기 중에 동북아시아 허브를 얘기하면서 뭐 러시아산 뭐 에너지를 갖고 온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꿈인데 그냥 꿈도 아니고 헛꿈 아니면 개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헛꿈이고 개꿈일까요? 그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그 에너지 자원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육상으로도 올 수 있고 해상으로도 올 수 있죠. 육상으로 오겠다고 까불던 자들의 말로는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만은요. 북이라고 하는 걸림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 구조로 만든다 했을 경우에는요. 그 시장을 형성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북이라고 하는 걸림돌이 제거가 돼야 돼요. 그게 혹자들, 정치학자들 이거를 통일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 같은 현장에서 뛰던 공작관들은 무슨 통일은 통일인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거지. 원래 우리 땅 회복해서 접수하는 거예요. 통일 아닙니다. 원래 당연한 이치대로 우리 거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구도 속에서 전 세계의 하나의 그레이트 원 마켓이 하나의 시장으로 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자면 러시아와 미국 알래스카 사이를 갖다 해저 터널을 뚫어야 되죠. 그죠? 자,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사실 북극해 항로도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미 두 달이 뭡니까? 한 넉 달 전쯤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알래스카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제일 대표적인 도시가 뭐죠? 앵커리지입니다. 앵커리지. 자, 그 앵커리지까지는요. 뭐 아시아 지역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물류들을 부산에서 싣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북태평양을 따라서 캄차카 반도를 우회하면서 바로 앵커리지로 가는 거예요. 앵커리지까지는 선박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베링해를 통과해서 북극해 넘어간다. 이건 자살행위예요. 미치지 않고선 그런 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미 1987년 2월 14일에 우리나라 한진 인천호가 침몰했다는 말씀도 드렸죠. 이런 것조차도 모르면서 함부로 북극해 통과한다? 이거는요. 서울대 아니라 할아버지를 나왔어도 그 무식한 자예요. 그거는. 현실을 모르는 것들이에요. 예? 지금 현실 정치를 모르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그 국간부시에 있었던 김태우라는 애 있잖아요. 말하자면은 해상 물류를 해보지도 않고 바다에서 배를 타고 그 50m, 60m 파도 치는 그런 현장에서
단 한 번 배도 안 타본 자들이 이런 망언을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거기다가 통상적으로 태평양을 지나가는 이 컨테이너 화물선은요, 통상 25노트 내지는 그 이상의 속도로 달립니다. 자, 북극해 연안에 얼음이 둥둥 떠 있어요. 예? 거기다가 높은 높이로 컨테이너를 갖다 싣고 가는데 무슨 수로 거기서 25노트 속도를 내서 얼음바다를 갖다 헤치고 갈 수 있습니까? 100% 컨테이너들이 쏟아지거나 아니면 배가 쪼개지거나 침몰하거나 이런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지금 얼음이 너무너무나도 막강하게 그 바다를 채우고 있어요. 자,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해가 녹는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많죠. 뭐 오존층이 파괴돼서 뭐 어쩐다 이런 얘기하죠. 그거 전부 다 뭡니까? 돈 따먹기 위해서 행해온 소수의 사악한 집단들의 거짓말이었던 게 이제 다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그런 가운데 왜 우리나라가 그런 데 속아서 바보짓을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는요. 물론 말라카 해협 지나서 인도양 수에즈 가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또 다른 미국 물류 루트를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부산에서 실은 컨테이너선 앵커리지까지 배로 갑니다. 앵커리지에 도착한 배에 실렸던 컨테이너는요. 다 하역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철도를 통해서 캐나다를 지나갑니다. 물론 태평양 연안을 갔다가 산맥 없는 그 비교적 낮은 지형을 이용한 철로를 이용하겠죠. 그리고 캐나다에 알버타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꼭 알버타가 아니어도 됩니다. 뭐 밴쿠버를 경유한다든지 해서 최종적으로는 미국 본토를 가르조르는 그런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캐나다, 미국의 운수 물류 업체들이요. 정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이 수송 임금을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를 가로질러서 간 그 물류는 어딜 가겠습니까? 바로 미국의 동쪽 대서양연안에 도착하죠. 어디로? 뉴욕항으로? 아니면 발티모어항으로? 아니면 뭐 뉴팍 이런 데로? 뭐 대서양연안에는 많은 미국의 커다란 항구들이 질비하게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륙을 미국 내륙 지방을 횡단한 물류는요. 쉽게 미국의 동부해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 곡물 사업을 위해서 이 액체 비료를 팔기 위해서 제가 다녔던 길이 한 300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혼자서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미국 시장을 일일이 파헤치면서 직접 방문했던 경험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은요. 곡물을 실은 열차 혹은 바이오에탄올이나 바이오디젤을 옥수수나 콩으로부터 만들어서 싣고 다니는 열차들이 보통 한두 량을 싣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보통 막 200량, 300량, 어떤 경우 막 400량 이런 식으로 싣고 그렇게 미국 전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곡물 운반도 하고 또 이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이런 것들도 날리기도 하고 이런 열차들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딱 최소한도 30분 이상 건널목에 서 있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미국에 현존하는 철도를 이용해서 태평양상에서부터 대서양 쪽으로 물건을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런 일을 계획할 때는 이것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미국 측에게 얼마나 커다란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느냐 이걸 먼저 계산이 돼야 됩니다. 마치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이 아닌 주한미군 주둔비용 협상을 통해서 미국에게 전체 다료는 35억 불, 우리나라 돈 한 5조 원 정도 되니까 미국에 여보게들 자네들이 우리한테 100억 달러를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으로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얘기하지 않았어?
트럼프 형 그런 말 한 적 있지? 자, 그러면 35억 불 우리가 전액을 다 낼게. 그리고 나머지 65억 불도 우리가 대한민국 불침 항공모함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 알뜨르 비행장을 현대식으로 고쳐서 항구와 함께 미국의 해군 공군이 주둔할 수 있게끔 터전을 만들어 드릴게. 자, 흑산도 옆에 가고도 그 섬 역시 마찬가지로 해군 공군 주둔할 수 있는 활주로와 항구를 마련해 드릴게. 또 영종도 옆에 있는 덕적도 거기도 일부분 작은 섬 지역은 또 매립도 하고 해서 거기도 해군 공군기지를 지어서 한미연합군이 합동근무할 수 있게 해드릴게. 백령도에도 거기에도 활주로 닫고 항구 짓고 해서 미국의 해군 공군이 합동근무 할 수 있게끔 해줄게. 자, 이렇게 하면요. 우선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죠? 그래요. 한국이 이득을 봐요. 어떻게? 그 항구 비행장을 건설한다는 취지하에 대한민국의 토목건설 회사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하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토목회사 건설회사가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직원들에게 나눠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국가의 부가 GDP가 올라갑니다. 어렵지 않죠? 자, 미래를 바라보고 이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미 8군, 그러니까 미 제7함대가 일본 요코스카에 있잖아요. 쉽사리 안 올라가겠죠. 그런데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여보게들, 제2의 하와이야, 여기가 이제.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 다들 여기 많이 올 거예요. 또 메리어트, 시즌스, 여러 가지 초특급, 6성급, 7성급 이런 호텔들도 제주도에 다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럼 다국적 기업들도 홍콩에서 지금 다들 쫓겨나오고 있잖아요. 야, 잘 됐다. 여기 제주도면은 우리가 정말로 바라던 곳이 되겠네. 이러면서 물류와 금융과 사람과 돈이 제주도에 몰려오게 됩니다. 자, 이런데 안 올래? 하고 미국을 갖다가 설득을 해야 되죠. 그러면 오고 싶은 마음 없다가도 앞으로 제주도가 개발되는 거 보면서 눈이 이만큼 떠져갖고요. 야, 우리 가자.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다 우리는 또 하나 좋은 천혜의 입지 조건이 있죠. 바로 이호도를 포함하고 있는 칠광구입니다. 칠광구는요. 상당히 많은 가스와 석유가 묻혀 있어요. 50몇 년 전에 그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제가 중국에 근무하고 있을 때 일본의 석유 개발업자들이 찾아와서 제가 중국의 CNOOC 중국해양석유공사 회장님을 접견시키게 해드리고 그날 제가 통역을 해드렸어요. 네. 이 칠광구에 얼마만큼의 이 자원이 에너지가 묻혀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기절할 거예요. 자, 그러면 칠광구 지역을 누구랑 같이 나눠서 해야 돼요? 중국하고? 그건 미친 소리죠. 아니, 정신 나갔습니까? 왜 중국하고 해요? 미국하고 해야지. 또 여기 우리 앞바다인데 하면서 서운해할 수 있는 일본 애들도 들어와. 우리 3국이 미국, 한국, 일본 3국이 여기서 바다도 지키고 에너지도 채굴하고 우리 서로 다 같이 사이좋게 잘 살자.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눈을 돌리면은 알래스카에 있는 그 앵커리지를 항구 도시로 개발하면서 거기다 또 뭘 해야 되지? 그렇죠. LNG 수송 파이프를 끌고 와야죠. 어디까지? 앵커리지 항구까지. 어디서부터? 알래스카 내륙으로부터. 거기서 LNG, 리퀴드 내추럴 가스, 천연 액화가스 아니에요? 그 다음에 페트롤리움, 석유. 지금 현재 미국이 전 세계에서 석유 생산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최고의 석유 생산 수출 국가가 미국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중동에서 앞으로 석유를 사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떠나서 석유를 사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지금 이란한테 지금 핵을 없애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란이 지금 안 하고 있죠. 아마 제가 전망컨대는 조만간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함께 핵무기 저장고와 함께 정유시설이나 유전지역을 다 파괴시켜버릴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껏 중동산, 특히 이란산 석유를 많이 사오던 중국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란에서 석유 공급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중국의 석유가 부족하게 됩니다. 석유값이 인상됩니다. 시장이 들썩들썩 물가가 동시에 오르면서 중국 인민들이 이 석유 파동을 인해서 죽어나가는 일이 생겨요. 자, 난방을 못합니다. 석유를 넣어서 돌려야 될 기계가 못 돌아갑니다. 하다못해 석유 풍로라도 불을 지펴서 뭐라도 끓여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중국 인민들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또 요즘에 창궐하고 있는 제2, 제3의 사스 중국 우한 폐렴을 통해서 중국 인민들이 지금 10억도 안 되는 인구인데 앞으로 한 3, 4억 정도로 줄어들 수 있겠죠.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중동 석유에 의존한다? 이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인도양 그리고 말레카 해협 그리고 동진아의 남전을 거쳐오면서 중국이 무슨 회방을 놓고 말썽을 부릴지도 몰라요. 자, 그런 게 두려워서 러시아산 에너지를 가져오겠다는 자는요, 정말로 무식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에요. 그것도 서울대에 나온 박사가, 서울대학교에서 교수까지 했다는 그런 자가 혹시나 본인이 현재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무슨 국가발전위원회 이런 위원장직을 줘서 또 관용차 타고 기사 두고 폼 잡고 다닐 수 있을 거라는 이런 헛된 망상을 하고 있는 나약하고 비겁한 서울대 출신 교수. 이런 것들이 나서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산업을 박약하게 만들고 오직 개인의 출세와 부귀 영달만을 생각하는 전형적인 지식인들, 기회주의자들, 기득권층에 들어가고자 애를 쓰는 이런 것들이 나와서 떠드는 이 감언이설에 국민들이 속으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정말 이 더럽고 불쌍한 영혼들이 터진 입이라고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이런 망언에 대해서 이자들의 허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속아 넘어간다 한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개고등 말미잘 개구리보다도 못한 수준의 개돼지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를 다녀보고 서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 출신의 이과 문과 할 것 없이 어떤 기회만 준다면 어떤 기득권만 나에게 더 준다고 한다면 거기에 머리 조아리고 굽신거리고 침을 질질 흐르는 이런 똥개들이 대부분이란 얘기예요. 윤석열 정부가 망한 케이스를 봤잖아. 서울대 나온 놈들 누구야? 한동훈, 또 보건복지부 조기용, 그 밑에 참관했던 그 박모식 있지 또. 나 그 녀석 이름 맨날 잊어먹어. 박 뭐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잼버리 대회 완전히 폭삭 말아먹었던 그 멍청한 여자애. 걔도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여자야. 김 뭐였는데? 그 못생긴 애 있잖아. 김현숙인가? 지금 김무숙 캠프에 와가지고 딸랑거리는 이혜훈이 윤희숙이 다 똑같은 것들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서울대학교 나온 애들을 많이 쓰는 바람에 제대로 된 일을 못한 거라니까. 속은 거지 본인이. 야, 쟤들 몇 학번이야? 해가지고 물어보고 무슨 과 나오고 몇 학번이야? 그러면 똑똑한다고 생각한 거야.
천만에. 거기다 또 있지. 원희룡이, 뭐, 나경원이,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계엄 내려지고 난 다음에 또, 성렬형 배신한 놈이잖아. 그 법대 직계 후배. 누구야, 당나귀 쫌팽이같이 생긴 놈 거. 그래, 최상목이. 최상목이야, 무기야. 뭐, 좌우지간에. 그러니까, 이 지금 서울대를 나온 놈들은, 뭐 이과가 됐든 문과가 됐든 뭐 공대가 됐든 자연대가 됐든 아니면 법대가 됐든 오직 기회만 생기면은 거기에 영합해서 비굴하게 사료를 받아 처먹고 싶어하는 이런 기회주의자들이란 얘기예요. 응? 유튜브를 왜 해?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내가 만약에 어떤 위대한 전략이 있어, 기술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아무런 사심 없이 국가에 바쳐서 이 나라가 잘 되게끔 돕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이 근본이 안 돼먹은 이 역사를 모르고 이념도 모르고 사상도 없는 이런 기회주의자들만 모여있는 이 서울대학교 출신 애들이 교수를 하든 뭘 하든 결국 궁극적으로 하는 거는 지 한 목숨 어디 가서 영합해서 월급 많이 받아먹고 또 좋은 차 타고 어디 좋은 식당 가서 호텔에 가서 하하호호 카페트 위에서 떠드는 이런 거를 하면서 이자들은 뭐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과연 이러한 서울대학 출신의 야비한 인간들이, 이 더럽고 치사하고 간사한 이런 놈들이 국가를 위해서 이바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헛소리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 주변에 내가 교류를 가졌던 우리 서울대학교 친구들, 동문들 중에서는 정말 훌륭하고 실력 갖추고 인성도 뛰어나고 이런 애들이 더 많아요. 많다고. 그런데 어디 무슨 장자리 가고 고시 보러 가거나 아니면 교수질 하다가 어디 뭐 또 불러주면 어디 가서 뭐 담당하고 감투 쓰기 좋아하는 애들 있죠. 이놈들이 다 이런 놈들이야. 아니 이런 연놈들이야. 연도 마찬가지고 놈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있으면 뭐 할 거냐 이거야. 그 지식이 국가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오직 생각하는 게 내 한 목숨 유지하고 좋은 음식에 내 입으로만 들어가면 돼. 내 예편내 입에만 들어가면 돼. 내 새끼들 입만 배불리면 돼. 이런 새끼들이,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국가의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무슨 각종 위원회 이런 거에 장이 된다 그러면 나라의 미래가 발전이 있겠냔 말이에요. 국민 여러분, 내가 지금 주말에 정신 돌아서 내가 이런 방송 찍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개인을 위해서 법을 고치자는 거 아니야. 개인의 죄를 면제해 주기 위해서 죄 많이 지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 법도 고치고 제도도 고치고 이러자는 거 아니야.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명한 지성을 믿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런 야비한 놈들처럼 서울대학교 안 나오신 분이 훨씬 많아. 대한민국 인구에 서울대 나온 놈 몇이나 되겠어? 1%도 안 돼요. 그러자라면 제가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이런 평범한 국민들, 합리를 생각하는 국민들은 과연 이번에 사람을 뽑을 거예요? 아니면 짐승보다 못한 개, 돼지, 쓰레기보다도 못한 놈을 대통령 뽑을 거예요? 어느 걸 뽑으시겠어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상이라면 이번에 한 1,000만 표 차이를 내고 문수형님이 난 승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무슨 인재 오차범인데 쫓아왔다? 웃기지 마. 야, 이 도둑놈들, 이 선거관리위원회, 이 날강도들아. 너네들 끝까지 그렇게 거짓말하고 싶으냐? 내가 지금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내 방송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토펜, 자동펜으로 비롯된 가짜 사면 사기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죠? 중국 우한폐렴 코비드 19이 중국의 우한에서도 비롯된다는 거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왔었죠? 중국의 국가정보장 털시 게버드가 작년 선거에서도 빼박 증거가 차고 넘쳤다라고 대통령과 강요들 앞에서 보고를 했었죠? 남은 거 지금 딱 하나라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게 만약에 밝혀지면 우리나라 미국에서 뭐가 있다고요? 천만에. 전 세계에서 1대1로를 달성하고 친중 작업을 해왔던 중국 공산당의 범죄 행각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영향이 옵니다. 쓰나미가 옵니다. 그 첫 번째 효과가 뭐겠어요? 바로 가짜 거짓말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 해산. 그리고 외국인들도 임용 가능하게 했던 이런 사법부에 있어서 가장 간특한 놈들로 구성되어 있는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공수처, 검찰, 이런 것들이 박살이 나서 사라지겠죠. 제가 지금 국민들 상대로 내가 지금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세요? 헛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되세요? 그러면 제가 헛꿈을 꿨는지 제가 거짓말했는지 한번 지켜보십시다. 무슨 일이 과연 어떻게 일어났지? 자, 지금 이 나라에 선거 부정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서 미국에서 지금 전문가들이 왔어요. 전문가들이 와서 지금 이러저러한 것 같다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것을 지금 반대하는 자도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국민의힘당이에요. 국민의힘당. 이 국민의힘당에서는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선거감시단이 대한민국에 진행되고 있는 선거를 못 보게, 간섭 못하게, 참관조차도 못하게 하려고 지금 악을 쓰고 있는데 결국 이거 뭐다? 무덤을 파는 거야. 무덤을 파서 스스로 죽자고 하는 일이야. 자, 이번에 오는 사람들 중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박주현 변호사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겠죠. 스티브 배넌이라고 일기 때 트럼프의 전략 책사로 활동했던 분이 있어요. 굉장히 뛰어난 인원입니다. 미국의 그 명문인 해군사관학교를 나왔어요. 응? 그런데 이 존 밀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퇴역 대령인데 이 사람이 특히나 일을 많이 했던 분야가 사이버 보안 분야예요. 응?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군사 정보를 지키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데 얼마 전에 스티브 배넌하고 워룸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질타를 했잖아요. 특히나 부정선거 얘기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이 이번에 와요? 온다고? 그러면 존 밀스 예비역대령만 오나? 아니죠. 또 다른 해병대 예비역대령이 또 있어요. 거기에. 그랜트 뉴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수십 년 근무를 했고 특히나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뭐를 했다? 지역 정보를 담당했던 정보 전문가입니다. 특히나 주 일본 미국 대사관에서 무관으로 2차례나 파견이 나왔고 이제는 퇴역하고 변호사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일본 동경에서 20년 이상을 거주한 사람이야. 일본 사람만큼 잘해요. 현재는 한국 보수주의 연합이라고 하는 KC100의 회장도 맡고 있는 이분이에요. 그랜트 뉴섬. 자, 지금 존 밀스도 군인 출신, 그랜트 뉴섬도 군인 출신이에요. 자, 이번에 군인 아닌 사람 또 하나 있어요. 몰스탄. 한국 이름은 단현명. 부모님이 연세대학교 출신이시죠. 응? 이분은 일찍이 노던 일리노이 대학이라고 하는 이 명문대학의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고요. 북한 인권 문제 또 국제 형사 사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전문가입니다.
2020년 4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형사사법대사 Ambassador at 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 이와 같은 이 국제형사사법대사에 지명을 했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 3월 1일 날은 여의도 세이브 코리아에 집회 오셔서 연설됐던 분이에요. 이런 몰스탄도 이번에 와요. 자, 그 다음에 미국에 보면 또 유명한 싱크탱크가 있어요. 허드슨 연구소,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이와 같은 급이에요. 바로 Center for Security Policy, 안보정책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브래들리 테이어 박사가 이번에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중국 정책의 책임자예요. 거기다가 또 한 명의 퇴역군인, 우리의 호프지. 누굴까? 이분은 유일한 여성분. 맞습니다. 바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바로 타라오 박사예요. 최고의 전문가지. 응? 수려한 미모와 함께 아주 높은 수준의 원숙한 intelligence capability, 정보력, 그 다음에 analysis power, 분석력. 정말 제가 볼 때마다, 만나서 대화를 할 때마다 이 타라오 박사의 그 지혜에 제가 늘 감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자, 지금 고든 창이 말하는 스티브 예츠,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의 선임 연구관,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교 존스 홉킨스에서 중국학 공부를 하고 중국 사람보다 중국어를 더 잘하는 이 스티브 예츠가 바로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서 부정선거의 지도를 만든 사람이야. 일렉션 프로드, 거짓, 가짜, 부정선거의 미국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와 있어. 어딘지 모르겠어, 저도. 이미 와 있는데 혼자 왔을까요? 아니겠죠. 자, 지금 6월 3일 날 과연 선거가 진행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선거고 뭐고 다 그냥 무용지물 되고 지금껏 나와서 열심히 후보로 역할했던 우리 문수영님께는 무지하게 죄송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울경 지역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이 막대 먹은 자들의 헛소리를 비판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찍는데요. 부울경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뭐다? 원자력 발전. 거의 무한정의 무한대의 전기 공급.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AI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겠지. 두 번째, 방위산업, 군수산업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생산 능력은요, 미국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일 날 한미 간의 2+2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나서 제6차 한미 국방 외교 커뮤니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죠. 거기에서 전쟁에 대한 개념 정리가 우주로까지 확장이 되고 모든 종류의 사이버전, 하이브리드전이 현재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미군에게는 데프콘 1이 발동이 되어 있어서 이미 전시체제예요. 네? 자,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서 이거 세상이 바뀌어요. 자, SKT랑도 좀 연관시켜서 설명드리자면 SKT는 지난 4월 24일 날 사고가 발견됐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9일 날 취임식을 하고
그해 6월 15일부터 이 중국 해커들의 SKT 해킹이 시작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2022년 6월 15일 첫째 날부터 마지막으로 그친 날이 2024년 12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되기 하루 전까지는 모든 로그 기록이 삭제됐어요. 그런데 계엄령이 발동되었던 12월 3일부터 해킹 사고가 발견된 2025년 4월 24일까지는 아무런 것도 없어지지 않았고 로그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자, 이게 무슨 우연일까요? 그러면 2022년 6월 15일부터 24년 12월 2일까지는 누군가가 해서 오퍼레이팅을 하고 늘 흔적을 지우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했겠지. 이런 건 기계가 하질 않아요. 사람이 했다라면 누굴까? 그 자들이 누굴까? 갑자기 예수님 영접하러 하늘나라로 휴거해서 올라갔을까? 응?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전차 타고 올라갔을까? 아니죠. 누군가가 있었겠지. 그런데 왜 12월 3일부터 걔네들은 안 보였을까? 그럼 걔네들의 실제는 누굴까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누구의 지시를 받고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에 어떡하지? 성렬이 형 그동안에 집에서 잘 쉬었을 텐데 응? 불갑을 다시 불려 나와야 될 수도 있겠네. 뭐하러? 대통령 하러. 나머지 시간 다 채우고 가야지. 내 생각에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열이 형님이 딱 정리하시고 그리고 문수 형님한테 학교도 9년 선배 아니야. 문수 형님한테 형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나머지 형님 이제 알아서 바톤 받아서 하세요. 그렇게 해서 문수 형님이 4년 중임제여서 한 8년 정도 더 하시면 대한민국이 진짜 훌륭한 나라 되겠죠. 아름다운 모습 되지 않을까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이런 방송하는 놈 저밖에 없으니까 저보고 미쳤다고 욕해도 돼. 그런데 과연 최수영 공작관의 촉이 무뎌져서 죽었을까?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면 저는 저 미아리 가서 자리 한 장 깔아야 되겠죠. 응?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주역을 공부를 안 해서 그걸 볼 줄 몰라 저는. 왜? 그런 거 안 믿거든. 자, 국민 여러분. 지금 한반도에서 지금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 터져나온 이런 일을 잘 보셔야 돼요. 입체적으로 봐야 돼.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뭐야? 인무원료 난성대업이라. 사람이 멀리 사려 깊게 보지 못하면 큰일, 대업을 이룩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득만 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번에 그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고시 붙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 왜? 응? 언제까지 기점을 했을 때는 나는 서울 사람이고 전라도 사람이니까 절대 나 찾아오지 마시오. 이랬다가 김대중이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는 나가 전라도란 게 각 방송국 신문사에다가 팩스 보내서 나가 전라도요 전라도 이렇게 이런 사람들 창피하죠. 내가 오늘요 이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지식인 척하고 전문가인 척하고 그러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이런 개쓰레기 양아치보다도 못한 놈들의 이런 망언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제가 오늘처럼 내 자신이 서울대학교 나온 게 부끄럽고 자괴스럽고 가족들 앞이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한 날이 처음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